실무이론 평가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아래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에 해당되는 거래는 무엇인가? 왼쪽 차변에 자산의 증가가 나타나고요. 오른쪽 대변에 자산의 감소가 일어나는 거래를 물어봤습니다. 자, 1번 보기 보시면 투자자로부터 시가 600만 원의 건물을 기증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왼쪽 차변에 건물이 생겨났죠. 네, 자산의 증가가 되겠지만 공짜로 받았잖아요. 네, 수익의 발생은 오른쪽 대변이 되겠습니다. 계정 과목 이름으로는 자산 수중 이익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겠죠. 네, 따라서 1번은 아닙니다. 자, 2번 보기 보시면 단기 차입금 나와 있죠. 일단 부채입니다. 요건 자산을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답이 아니게 되겠죠. 네, 굳이 더 읽어보자면 단기 차입금 3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했습니다. 일단 현금이 빠져나가죠. 자산의 감소가 될 것이고요. 빚이 줄어들었습니다. 부채의 감소는 왼쪽 차변이 될 것이죠. 부채의 감소, 자산의 감소가 일어나는 거래가 되겠네요. 3번 보기 보시면 대여금 50만 원이 만기가 돼서 현금으로 상환받았다. 돈을 빌려줬는데 현금 들어왔대요. 돈 받았대요. 왼쪽 차변에 현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받을 권리가 이제 사라졌다. 대여금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가 일어났습니다. 네, 정답은 3번이 될 것입니다. 4번 보기 보시면 종업원의 급여 2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일단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니까 오른쪽 대변에다가 써주시는 게 맞고요. 자산의 감소는 맞죠. 네, 비용 처리죠. 그렇죠. 회사 입장에서 분계 처리하니까 비용의 발생이 일어나게 되겠죠. 실무이론 평가 2번 문제입니다. 회계상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회계상 거래가 뭐예요? 금액에 뭔가 변동이 생겼느냐? 1번 보시면 기계장치 5천만 원을 취득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금액에 변동이 생겨났죠? 네, 이런 것들을 회계상 거래라고 하죠. 2번 보기 보시면 창고에 보관 중이었던 상품 1천만 원을 분실했습니다. 우리 회사 입장에서 금액의 변동이 생겨났죠? 분실됐잖아요. 도난됐잖아요. 그쵸? 화재가 발생한 거 이런 것들 회계상 거래가 되겠습니다. 3번 보기는요. 주문서를 발송했대요. 주문서만 발송했을 뿐 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장부 기록을 할 수도 없습니다. 4번 보기는요. 급여를 지급하였다. 금액의 변동이 분명히 생겨났죠.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금액의 변동이 생겼다. 이것을 회계상 거래라고 하죠. 실무이론 평가 3번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지 않는 계정 과목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비용 써져 있어서 수익 써져 있어서 네, 이건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이 아니죠. 그렇죠?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계정 과목이 되겠죠. 선급금, 선급비용 자산 쪽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선수금, 선수수익, 네, 부채 쪽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매출채권도요. 매출채권 두 가지 단어가 있었죠.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받을 권리니까 채권 쪽에 속하게 되겠고요. 당연히 자산으로서 재무상태표의 표시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될 것이고요. 경상개발비는 비용입니다. 자, 무슨 비 하면은 다 비용인데요. 개발비라고 해가지고 개발비만 무형자산 쪽에 속하게 되겠죠. 네, 주의해 주시고요. 네, 여하튼 경상개발비는 비용입니다. 개발비가 무형자산에 해당이 되겠죠. 실무이론 평가 4번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 중 선생님의 질문에 대해서 바르게 대답한 학생으로 묶은 것은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네, 보통 예금 자유롭게 쓸 수 있으니까 현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기합 수표가 있습니다. 네, 수표는 현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이건 받을 권리잖아요. 단기 매매 차익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 이건 단기 매매 증권이죠. 그렇죠? 네. 영수 씨하고 민지 씨가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네. 정답은 2번이 될 것입니다. 실무이론 평가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자, 1월 1일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1월 1일 날 건물이 1,000만 원 있었고요. 감가상각 누계액 이제까지 같이 감소된 부분이 200만 원. 1월 1일 기준이라고 했으니까 작년도까지 가치 감소분은 2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번 연도의 가치 감소분 계산해 주셔야 되는데 6월 30일 날 팔았대요. 그러면 6개월만큼 사용을 했으니까 6개월치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되는데 50만 원이구나.
자, 그렇다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예요? 200만 원에서 누계액 합친 금액이잖아요. 200만 원에서 250만 원만큼 가치가 감소됐죠. 250만 원만큼 가치가 감소됐으니까 1000만 원에 주고 샀는데 250만 원만큼 빼주시게 되면 건물의 가치는 750만 원이죠. 이 750만 원짜리 이 건물을 얼마에 판 거예요? 900만 원에 팔았습니다. 이익이 생기겠네요. 유형자산 처분이익. 정답은 4번 150만 원이 될 것입니다. 실무이론평가 6번 문제입니다.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재고자산은 뭐예요?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이죠. 정확한 정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판매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2번 보기 구입 원가는 매입 원가는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 비용을 포함해야 된다. 네, 당연하죠. 그렇죠? 구입한 가격에다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지출, 네, 부대 비용 더해 주셔야 됩니다. 네, 수량 결정 방법이 있고 그리고 단가 결정 방법이 있었죠. 네, 수량을 기록하는 방법에는 실지재고조사법, 계속기록법이 있다. 그리고 혼합법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단가 결정 방법은 개별법이 있었고요.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이 있었죠. 4번이 틀렸습니다. 4번 매입과 관련된 할인, 애누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빼줘야 되겠죠. 차감해줘야 되겠죠. 매입 원가에서 차감해줘야 되겠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아닙니다. 네, 구입한 가격에다가 빼줘야 됩니다. 실무이론평가 7번 문제입니다. 매출액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소비자한테 물건 판매한 가격은 얼마입니까? 매출액에서 어이고 매출과 관련된 거 싹 다 빼주시면 되겠죠?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다 빼주시면 되겠네. 네, 9만 원에서 만 원 빼주시고요. 5천 원 다 빼주시면 되겠네요. 네, 따라서 정답은 1번 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실무이론평가 8번 문제입니다. 회사에 업무용 승용차에 주유를 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승용차를 구매했었겠죠. 네, 거기에 주유를 했다고 합니다. 취득 이후의 지출로써요. 네,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합니다. 왼쪽 차변의 단어로 옳은 것은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수익적 지출에 해당이 되고요. 비용 처리해야 되니까 네, 차량과 관련이 있으니까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 과목을 쓰셔야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될 것입니다. 실무이론평가 9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오류가 단기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 나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렇죠? 네모 박스를 보면은 기말재고자산가액을 15만 원으로 잡아놨대요. 근데 정확한 금액은 12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상품 티 계정 그려 보시면 되겠죠. 네, 기말재고 자산이 15만 원으로 계상했으나 정확한 금액은 12만 원이다. 한번 그려 보도록 하죠. 네, 상품 티 계정 그려 봤습니다. 기말재고 자산 가액이 15만 원인데 정확한 금액이 얼마래요? 12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기초의 재고가 없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구입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왼쪽 금액의 합계는 50만 원이 될 것입니다. 자, 오른쪽 금액의 합계도 50만 원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매출 원가 계산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매출 원가 한번 계산을 해 보면 50만 원에서 15만 원 빼주시면 되겠죠? 50만 원 저도 계산기를 쓰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계산기를 써주시면 되겠고 35만 원이 되겠군요. 매출 원가는 35만 원이 될 것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정확한 금액이 얼마예요? 12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기말재고자산가액이 줄어든 거죠.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매출 원가가 어떻게 됩니까? 매출 원가는 커지게 되겠죠. 그렇죠? 네,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기물재고자산가액을 15만 원으로 잡아놨으나 정확한 금액은 12만 원이래요. 그러면 매출 원가가 적게 표시가 된 거죠. 그렇죠? 네, 과소평가가 되었고요. 과소평가가 되다 보니까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면 마진이 나오겠죠. 그렇죠? 네, 매출 원가를 적게 잡아줬으니까 이익은 커지게 되겠네요. 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될 것입니다. 실무이론평가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대손상각비를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네, 대손 충당금 나와 있네요. 대손 충당금 T가 나왔네요. 굉장히 어렵다. 자, 충전된 거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 충전된 게 10만 원이 있었대요. 그리고 내년도에 충전돼서 넘어가는 게 12만 원이 있대요. 중간에 보시면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서 대손 처리되었다. 돈 떼었다. 자, 일단 10만 원 충전된 거 있었는데 3만 원만큼 썼겠죠. 네, 10만 원에서 3만 원만큼 썼을 것이고요. 네, 이번 연도에 반영된 대손 상각비를 물어봤습니다. 얼마를 더 충전했는가? 12월 30일 날 12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연도에는 5만 원만큼 충전이 됐겠죠. 네, 따라서 10번의 정답은 4번이 될 것입니다.